하늘 아래 사연 없는 사람은 없다. 단 하나의 사연도 내일처럼 진솔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사연 고민 상담 조율 시즌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라디오 DJ로 돌아온 조율이입니다. 자, 지금 잠깐 시계를 좀 볼까요? 지금 시간은 밤 10시입니다. 이 라디오를 보고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겐 지금 이 시간이 늦은 시간인가요? 아니면 아직 이른 시간인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늦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은 아마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는 중이실 거고, 이른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은 어쩌면 늦은 일과를 시작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똑같은 하루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루를 대하는 자세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분에게는 오늘도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고, 하루를 시작하는 분에게는 내일을 위해 응원의 마음을 전하며 저는 진심을 다해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조율해드리겠습니다. 고민상담 조율의 오프닝곡 오피셜 희게 단디즘의 Yesterday입니다. 밤 10시에 듣기 좋은 곡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오피셜 희게 단디즘의 Yesterday라는 곡입니다. 난도 失ったって取り返してみせるよ雨上がり虹がかかった空みたいな君の笑みを例えばその代償に誰かの表情を曇らせてしまったっていい悪者は僕だけでいい本当はいつでも誰もと思いやり合っていたいでもそんな悠長な理想論はここで捨てなくちゃな遥か先で君へ狙いを定めた恐怖をどれだけ僕は払いきれるんだろう半信半疑で世間で気にしてばっかの Yesterday ポケットの中で怯えたこの手はまだ忘れられないまま何度傷ついたって仕方ないよと言ってうつむいて君がこぼした儚く生ぬるい오프닝곡 오피셜 희게 단디즘의 Yesterday였습니다. 잔잔한 곡을 오프닝으로 하고 싶지 않아서 조금 신나는 곡으로 선정해봤어요. 자, 여러분들은 인간관계라고 하면 주변에 누가 떠오르시나요? 친구? 가족? 아니면 회사 사람들? 그 사람을 떠올리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사람마다 엄청 복잡한 감정을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아마 그 감정의 종류는 모든 사람들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간관계에는 정답이 없고 고민의 종류도 끝이 없습니다. 고민상담 조율의 첫 번째 고민 테마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총 2개의 사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읽고 조율해 보겠습니다. 유리, 저는 외국 팬입니다. 최근에 친구와 한국에서 여행을 했는데 우리가 여행 스타일이 너무 맞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어요. 취향과 소비관이 너무 다르니까 결국에는 여행 와서 따로 놀았습니다. 평소에 가끔씩 만났을 땐 참 좋았는데 여행은 정말 안 맞는 것 같아요. 심지어 요즘은 그 친구와 계속 친구 관계를 유지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정말 여행 때문에 그 친구와 거리를 두는 게 맞을까요? 소방님께서 이런 여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친구들이랑 여행을 해본 적이 많이 없어요. 해봤자 한 번? 얼마 전에 하와이 다녀온 거 빼고는 친구들과 해외를 가보거나 이런 적이 없는데, 이렇게 서로 배려를 해줘야 하는구나. 여행 가면 좀 덥고
힘들고 막 지치고 이런 순간이 뭐 나랑 내 친구들한테 분명히 올 텐데 그때의 그 기분이 태도가 돼서 이렇게 너무 예의 없이 굴지 않고 그때도 배려해 주는 게 정말 여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요. 이렇게까지 친구 관계를 계속 유지해도 되는 걸까를 고민하면서까지 여행이 이렇게까지 안 맞았다라는 건 둘 중에 한 분이 좀 배려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친구 관계, 그러니까 이 친구랑 여행만 안 가면 되지, 안 맞아도. 막 친구 관계까지 끊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가끔씩 만났을 때 참 좋았다면 그냥 가끔씩 만나는 참 좋은 친구로 두면 될 것 같고, 꼭 가끔씩 만났을 때 좋다고 해서 여행도 좋아야 하고 뭐 이럴 필요 없으니까 쉽지 않겠지만 열심히 한번 조율을 해보십시오. 아, 잠깐만. 나 뭔가 걱정돼. 이거 자기 전에 틀어놓으세요. 막, 막 너무 신날 때 보고는 재미없다는 댓글 달지 마세요. Next. 저는 8월에 대학 새내기가 되는 외국 근래인데요. 또 외국 근래씨 분이시네요. 이렇게 고민을 보내는 이유는 저의 내향적인 성격 때문입니다. 입학하는 과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쪽이라 대부분 외향적인 사람들이 많을 텐데 제 성격은 정반대이거든요. 거기에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저는 절친이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배신이라는 걸 여러 번 경험해서 그런지 새로운 친구를 만나면 의심부터 하게 돼요. 사실 정말 즐겁고 보람 있는 대학 생활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친구 관계에 대한 제 불안함을 줄일 수 있을까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는 외향적인 사람이 많은가 봐요. 저는 잘 모르는데 오히려 내향적인 사람들이 외향적인 사람들이랑 잘 맞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제가 ENFP를 되게 좋아하는데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긍정적으로 많이 배우기도 하고 오히려 잘 맞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가면 또 ENFP 친구가 생길 수도 있어요. 좋은 외향적인 친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겁먹지 않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벽을 쳐두고 가면 들어올 사람도 못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니까 좀 마음을 열어두고 릴렉스하게 가면 괜찮지 않을까.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 말도 그렇게 신뢰하지 마세요. 이렇게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 두 가지 고민을 제가 조율을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고민 상담 조율 라디오 버전에는 조금 특별한 구성을 해봤는데요. 귓가의 조율이라는 코너 속의 코너, ASMR 힐링 사운드입니다.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글래시들을 위해서 제가 사각사각 전하고 싶은 말들을 들려드릴게요. 최유리 선배님의 동그라미라는 곡이고요. 이대로 나 모진 사람이 된 것 같아. 이 걱정에 말을 해. 내가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볼까? 모진 구석 하나 없구나. 라는 가사이고요. 보여드릴게요. 아, 근데 잘 못 썼어요. 한 손으로 쓰느라. 제 글씨가 안 예뻐서. 잘 못 썼지만. 이렇게 써봤습니다. 네,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이대로 나 모진 사람이 된 것 같아. 이 걱정에 말을 해. 내가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볼까. 모진 구석 하나 없구나. 나는 그저 마음 하나를 빌린 건데 거저가니 닮아 있구나. 많은 사람 지나쳐도 난 모진 사람.
시선에 갇혀 지내도 나는 아직 모질고 거친 거야. 잊고서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그래도 내가 서투러 말하지 않았다면 좋았을까. 이대로 또 모진 사람이 된 것 같아. 또 걱정의 말을 해. 최유리 선배님의 동그라미라는 곡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의 사연을 읽어보니까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아티스트와 팬의 사이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서로를 향한 마음의 소중함을 알아서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드는 그런 사이가 아닐까 싶은데 이번에 절 향한 응원의 사연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특별한 곳에서 제 홍보대사를 자처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여 그 사연을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군필자 글래시입니다. 전 입대 전까지 아이돌의 아자도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군대에서 마치 불이라는 신문물을 처음 접한 원시인처럼 유리를 보자마자 빠져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제 군 생활이 달라졌죠. 기회를 노렸습니다. 무슨 기회냐고요? 계급이 높아짐과 동시에 유리의 홍보대사가 될 기회였습니다. 말로 하는 홍보는 기본, 중대 12개 생활관에 있는 모든 TV에 접속해서 글래시 뮤직비디오에 별점 5점을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제야 생각해보면 제 군 생활엔 유리의 U자도 빠진 적이 없었던 것 같네요. 지금은 올해 8월에 졸업을 앞둔 막바지 대학생이지만 한 시기를 잘 보낼 수 있게 도와준 유리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한 시기가 아닌 앞으로의 모든 시기를 함께 보낼 수 있길 바라면서 늘 응원할게요. 위주웅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감사합니다. 어쩐지 별점이 되게 높더라고요. 덕분에 별점이 높았네요.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군부대에서 제 글래시 뮤직비디오를 엄청 많이 봐주신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팬분들 편지에서도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고, 그리고 오늘 또 알게 됐네요. 이렇게 별점 5점까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뮤직비디오만 트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별점 5점까지 틀어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사연 보내주셨고, 그리고 모두 이 영상을 보는 모두가 글래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글래시를 틀어드리겠습니다. 다음 곡은 조유리의 글래시입니다. 라디오면 약간 이런 거 해야 됐던 것 같은데. 저도 라디오 몇 번 해봤거든요. 근데 라디오는 약간 조유리의 러브쉿 들려드릴게요. 러브쉿 아니었지? 죄송해요. 너무 당황해서. 조유리의 글래시 들려드릴게요. 다들 글래시 하세요. 기분이 들다 like star 걸음에 시선이 쏟아져. 아닌 척해도 살짝 너 역시 나를 보잖아요. 힐끔 여전히 난 어려워. 어디로 향하는지 숨길 수 없어져. 나의 맘을 따라봐줘. Classy So bright 좋아. 모든 빛을 쏟아내는 아이야. 눈을 뜨는 한편에 영화 같은 떨림. 너란 someday 시작해 my baby. 조유리의 글래시였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고민 상담 컨텐츠를 하고 싶어 했던 이유가 있어요. 글래시를 향한 제 마음을 저의 방법대로 표현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표현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표현을 못하면 애초에 소통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좋은 감정도 말해야 알고, 나쁜 감정도 말을 해야 상대방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게 사연이나 고민을 보내주는 것 자체가 표현의 일종이 되는 거죠. 그걸로 저희가 지금처럼 소통을 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로 두 번째 고민 테마는 바로 표현과 소통입니다. 총 두 개의 사연이 준비되어 있고요. 하나씩 읽고 조율해 드릴게요. 22살 여자 글래시입니다. 저는 감정 표현에 서툰 게 고민인데요. 예를 들어 친구가 이거 어때? 같이 하자 라고 말하면 전 그래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친구 입장에서는 제가 싫은데 한다는 기분이 들 때가 많다고 합니다. 한 번은 넌 너무 무뚝뚝해서 재미가 없어 라는 말도 들은 적이 있고요. 사실 전 리액션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리액션도 좋고 감정 표현도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부럽고 신기할 따름입니다. 가끔은 서운한데도 그 마음을 제대로 이야기 못하고 괜찮아 라고 말할 때도 있거든요. 유리 언니는 표현을 잘하는 편인 것 같은데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상처받았어. 무뚝뚝해서 재미가 없어? 사연을 읽으면서 좀 상처받았어요, 저. 이거는 율랑해님을 위해서 리액션을 좀 공부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서운한데도 제대로 이야기도 못하고 괜찮아라고 말하는 거면 사실 정말 뭔가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잘 못하시는 성향이신 것 같은데 율랑해님 본인을 위해서라도 조금씩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는 습관을 좀 들이셔야 할 것 같아요. 되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뭔가 외향적인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상황에 이런 질문을 덧붙여서 하고 이런 반응을 하고 이래야 스몰 토크가 완성이 되고 이렇게 조금은 로봇 같을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저희처럼 약간 좀 로봇 같은 사람들은 하나하나 공부해야 돼요. 나 조율이 좋아요 라고 하면 걔 뭐 그거 하던데? 뭐 이거 하는 거 봤는데? 그거 야, 걔 거기서 너무 그렇더라. 뭐 야, 조율이 완전 대박이던데? 이런 스몰 토크 할 거리들을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그래서 이 키워드도 되게 많았어요. 아이돌, 그리고 배치고사. 뭐 배치고사 잘했어? 하면 진짜 좋겠다. 뭐 이런 그 대답들까지도 싹 다 제가 공부를 해갔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팀 생활도 하고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이거를 더 넓혀 나갔는데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고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이면 이런 부분을 노력을 해서 보완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친구도 말넘심인 것 같아서 저는 만약에 제 친구가 저는 근데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 솔직한 친구한테 많이 들어요. 제가 어떤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이 되게 별로였다? 그러면 싸해 엄청 싸해져요. 막 했는데 제가 어떤 드립을 뭔가 쳤다. 나는 재밌다고 생각해서 쳤는데 친구들이 밥 먹다가 이렇게 쳐다봐요. 그리고 약간 너 지금 진짜? 진심으로 한 말? 이라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봐요. 그러면 먹다가 이거 아니었나? 이거 아니었나? 지금 이거 아니었지? 이거 아니었지? 하면서 눈치 보고 친구들은 그거 좀 아니었다. 딴 걸로 만회하도록 막 그런 발언 처리하도록 그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편인데 그래도 좀 장난이 섞여 있고 이런 말을 해도 타격이 없을 만큼의 무언가가 쌓여 있는 친구들이에요. 저는 얼마나 만난 친구인지를 몰라서 여러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계속 잘 지내고 싶은 거면 이야기를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 글래시입니다. 최근에 어떤 남자애와 짝이 되었는데요. 그 남자애가 원래부터 저를 좀 싫어하긴 했는데 짝이 되고 나니까 표현의 정도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비방하고 놀립니다.
뭐야. 그 애 말을 듣다 보면 제가 그 정도로 별로인가, 왜 이렇게까지 나를 싫어하는 건가 생각하게 되면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회로로 생각을 돌려보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적으로 대처를 하고 싶은데, 언니, 심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근데 좀 애매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약간 어떤 말을 들었는지 또 보내주셨으면 더 정확히 화내줄 수 있는데. 정말 힘들겠지만, 이렇게 말하는 건 미안하지만, 시로율님을 좋아하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몇 살인지는 안 나와 있지만, 원래 남학생들 막 좋아할 때 막 이렇게 짓궂게 괴롭히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생각해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 때도 생각해보면, 갑자기 어떤 남자아이가 저보고 좋아한대요. 아니, 좋아해! 이러는데, 생각해보면 항상 저한테 막, 저폭 마누라! 저폭 마누라! 이런 얘기를 했던 친구들이 저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야, 얘 나 싫어하는 거 아니었어. 왜 나 좋아한다고 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지금 빡 하고 스쳤는데, 그런 걸 수도 있다. 일단 이런 거 알려드리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장난도 그렇잖아요. 장난을 쳤을 때 그 당하는 사람이 장난이라고 안 느끼면 장난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시로율님께서 싫으면 이거는 더 이상 놀리고 장난이고 이런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존감까지 떨어지는 정도로 놀리는 거면 좀 정도가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일단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면 뭐 바보 똥꼬 뭐 이 정도 얘기라면 그냥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분하게 얘기를 하시고, 그것보다 더 센 이야기였다면 참지 말고 싸우십시오. 만약에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십시오. 부모님께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쪽 부모님한테 전화를 할 수 있게끔 어른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엄마들끼리 이야기를 하면 빠르고 명쾌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의 솔루션은 그래요. 저도 얘기를 하기 전에는 막 끙끙 앓고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얘기하고 나니까 약간 쏴 내려가고 엄청 편해졌거든요. 제가 유경험자로서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분이 아무리 시로유리님한테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시로유리님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본인이 그걸 믿으면 자존감은 잘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시루루님한테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너 속의 코너 ASMR에서는요, 시원하게 똑순이네요. 똑순이. 네, 파이팅입니다. 올바른 생각을 잘 가지고 학교 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유능한 사람입니다. 인정도 받으셨고 편하게 하십시오. 없이